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변법의 대가 선무장군 손자변법을 지은 손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이 하는 말입니다. 평생 동안 유럽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횡격한 모험을 세운 프랑스 군사가 나폴레옹은 몰트르 전쟁에서 패한 후 한탄을 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조그만 일제 손자병법을 보았어도 이렇게 참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한탄하였다고 합니다. 이 손자병법의 저자가 바로 손무입니다. 저 나라와 이 나라의 한나라, 뒷나라를 번안한 상가분진과 제국인 저 나라의 군주가 강시에서 전시로 바뀌는 전시대제를 거쳐 중국은 제나라와 소나라, 연나라, 한나라, 조나라, 이나라, 진나라 등 전국 칠령이 백권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손무는 벌써 일찍 이런 국민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병법에 능한 손무는 백전백승으로 오나라 왕의 제필을 도왔고 그가 남긴 손자 병법은 전략적 늪에서 전쟁이 올려 작전의 모략을 천명하였으며 오늘날 여러 가지 예고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오조사가 경치가 안해간 국륜산에 올라 절친이 손무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병수도 다 섰으니 산을 내려가야 하지 않는가. 오늘은 오나라 왕을 만나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내가 자네를 왕에게 긍적 청구해서 왕이 자네를 군사로 등용하기로 하였다고 말합니다. 손무는 오조사가 가져온 왕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금 11일 배복 한 세트였다고 합니다. 손무가 선물을 보고 말합니다. 큰 돈을 내걸면 반드시 나서는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 나는 돈을 밝히지 않네. 네가 오늘 산을 내려가는 것은 나의 병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이지 내가 아직 원수를 갚지 못해서 자네의 병법이 마침 쓸모가 있게 되었다고 오자사가 말합니다. 닭을 잡는데 왜 소를 잡는 칼을 쓰겠나? 나의 병법은 주로 전략적 높이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하라 정변은 닭싸움이 아니네. 전략적 높이에서 이 전쟁을 지휘해야 승산이 있다고 말합니다. 왕은 현재 천하라를 정변을 생각하지 않고 올나라를 먼저 공격하려고만 생각하고 있으니 자네가 나를 도와 왕을 설득 좀 해주게. 때가 되면 왕을 설득할 방법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손무는 오자사를 따라 산을 내려가 오나라 왕을 만나러 갑니다. 손무의 병법 13편을 읽은 오왕 합녀는 손무가 확실히 귀경을 느껴 감탄했다고 합니다. 경의 재능은 사마양저보다 못지 않네. 안녕이 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과인이 그 덕을 보게 됐으니 과인은 실로 복이 많다고 말합니다. 합녀왕이 말한 사마양저는 군사적 재능에 뛰어나 큰 보공을 세우고 제나라의 대사마에 봉해진 군사가입니다. 안녕은 50년 동안이나 제나라 군주를 보호자 상대부입니다. 제나라 전시 가문의 일원이었던 손무도 원래 제나라에 살았으나 전시 가문과 제나라 대부들과의 다툼을 피해 오나라 와서 산중에 은둔하며 병법 연구에 몰두하였습니다. 손무는 왕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왕께서는 안녕이 사마양제를 청구한 일만 알고 안녕이 복숭아 두 알로 3명의 장수를 죽인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습니까? 만약 안녕이 저를 발견했으면 저는 사마양제가 아니라 안녕의 손에 목숨을 잃은 정계강이 되었을 것입니다. 왕이 손무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자 오조사가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장경현은 전시 가문의 출신입니다. 안녕은 정계강 그리고 그와 그 형제를 맺은 다른 두 장수가 전시 가문에 영대를과 들어와서 3명의 장수를 전부 제거하였습니다. 그는 안녕이 어찌 장경형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경형은 그 화를 피해 동영산으로 은둔했다고 합니다. 장경형은 손무의 자입니다. 오자서의 설명을 듣고 오왕이 이러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시를 선시로 바꾸었는가? 선조부 전석께서 여나라 토벌에서 공을 세워 전나라 군주 근공이 손시성을 하사하였습니다. 제가 손시 3대째입니다.
왕이 너트로 웃음을 짓고 웃었다고 합니다. 하늘이 과인의 제피를 도와 손장견 선물을 나에게 보내꾸려. 그런데 아쉽게도 과인이 나라는 나라도 작고 군사도 적으니 장군이 자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선무가 답했습니다. 군사는 숫자보다 영명함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먼저 군사를 훈련시킬 테니 대한 기술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후궁 여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녀들 싸움에 능한 영광 군대로 훈련시키겠습니다. 선무의 말에 재미를 느낀 왕은 당장 궁녀 300명을 불러 선무에게 맡겼습니다. 선무는 궁녀들을 두 부대로 나눴습니다. 왕이 청왕의 덤명의 비를 두 부대의 대장을 각각 정한 다음 두 대장이 노란색 길을 들고 앞에 서고 그 뒤에는 궁녀들이 예를 지어 서게 하였습니다. 궁녀 부대들을 마주하고 선무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북소리가 울리면 두 부대는 차렷자세를 한다. 두 번째 북소리가 울리면 왼쪽 부대는 우로 돌고 오른쪽 부대는 좌로 돈다. 그리고 세 번째 북이 울리면 모두 칼을 들고 출전 준비를 하면 징소가 울리면 처음 자리로 돌아온다. 선무의 명령을 듣는 궁녀들 모두 얼굴을 가리고 웃었다고 합니다. 북소리가 울리자 선 궁녀도 있고 엉거주춤 앉아있는 궁녀도 있어 들쑥날쑥 했다고 합니다. 선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명령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장군이 잘못이다. 선무는 명령을 정복하고 군리에게 북을 한 번 더 치라고 명합니다. 궁녀들은 이번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키득키득 웃기만 하였습니다. 선무는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북을 치고 명령을 다시 내렸습니다. 두 대장과 궁녀들은 여전히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무가 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령을 세 번째 하달했는데도 병사들이 듣지 않는 것은 병사들의 잘못이 이다. 두 대장의 목을 치라고 합니다. 군사들이 두 대장을 결박하였습니다. 그러자 단위에서 훈련을 관람하던 오왕이 급에서 대부 백비를 보내서 선맥에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과인은 장군의 영명서를 알아서 이 두 비는 과인의 시중을 잘 들어서 그녀들이 없으면 과인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고 잠수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녀들을 사망하고 군중에서 농담이 없습니다. 장군은 삶에서 군주의 명령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무는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즉시 두 대장을 참에게 채워버렸습니다. 왕의 두 비는 당장에서 참명을 당하고 궁녀들은 모두 두 대장의 수업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몸을 따랐다고 합니다. 선무는 궁녀들 중에서 두 명의 새 대장을 뽑은 후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궁녀들은 웃기는 고사하고 말도 하지 않고 모두 조용하게 명령에 따라 일치하게 차렷하고 자나 오로 돌고 검은 빼며 모두 동작을 실수 없이 시행하였습니다. 선무가 왕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우리의 훈련을 마쳤으니 대왕께서는 지휘하십시오. 이제 이들은 대왕께서 바다에 뛰어들라고 해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가 나서 얼굴이 일그러진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자서가 나섰습니다. 여성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명령은 얻기 힘듭니다. 대왕께서 천하를 제패하면 반드시 선무를 장군으로 두셔야 합니다. 오자서의 말에 왕의 얼굴빛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왕은 선무를 상장군에 봉하고 그를 군사로 부리며 선무에게 천하를 토벌하라고 일임하였습니다. 선무는 천하라 수도 영까지 진격하여 천하를 정벌하였습니다. 그러나 선무는 전성이 긴 것을 알았습니다. 만일 천하에 지자가 있으면 중도를 끊어버리면 대패한다는 것을 경악하고 군사를 원나라로 물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보급로가 너무 길면 위험하다는 것은 병법의 기초입니다. 후에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를 침공하는 것과 히틀러가 모스크바를 다시 침공하는 것은 패한 원인은 보급로가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선무는 비록 천하를 정복하였지만 완전히 천하를 멸하지 않고 그 즉시 천하라 수도 영에서 후퇴해 버렸습니다.
이것에 우리는 선무가 얼마나 병법에 능한 장수인가를 알아봤습니다. 항해시 부장함을 느낀다. 용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